1998년 서울 송파. 가난하지만 노래를 사랑했던 15살 소녀 유진. 미국에서 온 유명 음악교사 앞에서 용기 내어 노래를 불렀지만 돌아온 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발음이 정말 이건 아니죠? 이래서 아시아 학생들은 팝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강당을 가득 채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유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사가 자신을 꺾으려 했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오디션 당일 목이 갈라진 진짜 원인을. 과연 유진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서울 송파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 멀리서는 두부 장수의 나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죠. 그 골목 끝자락 3층 건물 2층에 유진이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15살 소녀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눈만은 유독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유진은 작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미국 팝송을 흥얼거렸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유진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유진의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손은 거칠고 비린내가 항상 배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아빠였죠.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빌딩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두 분 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지만 유진이 앞에서만큼은 늘 밝은 얼굴을 지으려 애썼어요. 유진이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래가 있어 언제나 행복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방 구석에 앉아 낡은 오디오를 틀고 따라 불렀어요. 특히 팝송을 사랑했는데 영어 발음은 비록 서툴렀지만 목소리만큼은 맑고 청아했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노래를 부르면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만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유진이는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시간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발음이 어눌해서 친구들 앞에서 영어책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노래할 때와 수업은 정말 달랐어요. 선생님이 시키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씩 읽었지만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진이는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항상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유진이가 영어 교과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숨 섞인 유진이의 표정을 본 아버지는 옆에 앉아 말했죠. 유진아, 영어는 못해도 괜찮단다. 노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 말에 유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죠. 유진이는 그제야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이번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 미국에서 유명한 음악 교사님이 우리 학교로 오셔서 특별 수업을 하신다고 하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죠. 유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미국 음악교사라니, 그것도 특별 수업이라니. 유진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했죠. 어머니는 유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에게 좋은 기회네. 열심히 배워와라. 그날 밤 유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가르쳐 줄까? 혹시 나의 노래를 들어줄 수 있을까?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채 유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미소 지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으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학교 가는 길에도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오늘 있을 특별 수업 생각뿐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는 이미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교사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누군가는 벌써 강당으로 달려가기도 했어요. 유진이도 친구들과 함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유진이는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유진이의 눈에는 그곳이 찬란하게 빛나 보였어요. 유진이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죠. 그 남자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고 담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마이클 리처드슨 선생님이십니다. 음악 교육 전문가시고 이번에 한국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시러 오셨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클은 무표정한 얼굴로 학생들을 훑어보았어요. 어딘가 차갑고 거만한 느낌이 들었죠. 유진이는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바라보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통역 선생님이 옆에서 한국말로 바꿔 전했죠.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나 음악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마이클의 말투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도 그것을 느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음악은 언어입니다. 특히 팝송은 영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제대로 부를 수 있죠. 발음이 틀리면 감정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발음에 자신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마이클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좋아요. 그럼 가벼운 분위기를 위해 노래 한번 불러볼 친구가 있을까요? 역시 그렇군요. 많이 부족하네요. 음악은 말의 예술이니까요. 발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유진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솟아 올랐어요. 유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죠. 주변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유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이 유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노래를 하리을 건가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앞에서 제가 노래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유진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마이클은 유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팝송 노래요? 글쎄요, 팝송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해보세요.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든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죠. 무대 위로 올라선 유진이를 보며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담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해온 노래가 생각나지 않았죠. 어서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이클의 재촉에 해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 즐겨 부르던 팝송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유진이는 눈을 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어요.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강당 안 학생들도 조용히 유진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손을 들어 유진이를 멈췄죠. 잠깐. 스톰. 유진이는 노래를 멈추고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발음이 정말, 이건 아니죠. 감정도 없고요. 이래서 아시아 학생들은 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옮겼고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죠. 더 연습하고 오세요. 지금은 수준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이클은 냉정하게 말하고 손가락은 돌아가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유진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진이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유진이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았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마이클의 차갑고 친구들이 비웃는 얼굴만 맴돌았죠. 집에 도착한 유진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녁 무렵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진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죠. 유진아, 무슨 일 있었니?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노래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진야, 남이 뭐라 해도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니? 넌 노래를 사랑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칠까봐 일부러 돌아가기도 했죠. 친한 친구들은 유진이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조차 오늘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읽기 시작했죠. 유진이도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별 오디션 공고. 마이클 리처드슨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 대표 선발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지역 문화행사 무대에 서게 되며 특별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나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했어요. 장학금은 물론이고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죠. 유진이는 게시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도 신청할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친구 한 명이 말했죠. 근데 너 목소리 진짜 예쁘잖아. 그때 강당에서도 떨려서 그렇지 노래 자체는 좋았어. 그 말에 유진이는 가만히 샌드위치를 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전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문방구 앞을 지나쳤어요. 그곳 유리창에는 낡은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죠. 어느 가수의 콘서트 포스터였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며 잠시 멈춰섰어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 사람도 처음부터 잘했을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겠지. 포스터 앞에서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부터 모아온 가수들의 사진과 즐겨 불렀던 팝송 가사 노트가 가득했죠. 유진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의 앞에 앉아 멍하니 밥을 먹고 있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어요. 유진아, 무슨 고민 있니? 왜 밥 먹다 말고 멍하니 있니? 깜짝 놀란 유진이는 아빠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오디션을 한대. 노래 대표를 뽑는 거야. 근데 나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 아버지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유진아, 세상에는 두 가지 후회가 있단다. 해서 후회하는 것과 안에서 후회하는 것. 근데 아빠 경험상 안에서 후회하는 게 더 오래 남더라. 그 말이 유진이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지. 그날 저녁 밤늦도록 오랜 시간 유진이는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신청서를 꺼내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신청서 적어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신청서를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내밀었죠. 선생님은 유진이를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정말 할 거니?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당찬 표정을 한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열심히 준비해봐. 선생님은 응원할게. 그렇게 오디션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어요. 마이클은 명단을 들고 있다가
유진이를 발견하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신청했다고? 유진이는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 솔직히 말할게. 이번엔 넌 빠지는 게 어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직 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말에 유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숙인 고개를 다시 들어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마이클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죠. 선생님의 냉담한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날부터 유진은 밤마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손끝이 시렸지만 해나는 멈추지 않았죠. 목소리가 갈라져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상에서 한참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깜짝 놀라 부르던 노래를 멈췄죠.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로 나타난 사람은 마이클의 조교였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죠. 그녀는 유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해봐. 방해하러 온 게 아니야. 유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교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집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만큼은 진심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조교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았어. 음색이 정말 특별해.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유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조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마이클 선생님 말에 흔들리지 마. 내 목소리는 내 것이야. 그 말을 남기고 조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이 실렸죠. 오디션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어요.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오디션 이야기뿐이었죠. 참가 신청을 한 학생은 모두 25명.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선발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연습에 매달렸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빈 음악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옥상에서 노래를 불렀죠. 방과 후에도 집에 가는 대신 학교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불렀고 손끝이 시릴 때까지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옥상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는 조용히 난간 쪽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았죠. 마이클과 조교가 주차장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유진이 말인데요. 음색이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조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저건 그냥 평범해. 기술도 부족하고.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하지만 조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었을 때는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그건 내 착각이야.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따라 들어갔어요. 유진이는 난간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날 밀어내려는 느낌이 들까? 해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디션을 사흘 앞둔 날 마이클이 특별 워크숍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디션 참가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유진이도 당연히 참석했죠. 음악실에 모인 25명의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앞에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며 노래를 시켰어요. 누군가는 칭찬을 받았고 누군가는 조언을 들었죠. 유진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유진, 내 차례야. 유진이는 앞으로 나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습한 곡이었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발음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순간 자신감을 찾아가는 게 느꼈어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자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아직도 감정 표현이 부족해. 그리고 발음도 여전히 어색해. 이 정도로는 무대에 서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더 연습하겠습니다. 유진이는 또박또박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갈 때 마이클이 유진이를 불렀어요. 잠깐만. 유진이는 긴장하며 마이클 앞에 섰습니다.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 넌 이번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해. 그냥 경험 삼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죠.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에는 계속 마이클의 말을 떠올랐어요. 그 말들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 밥 먹어야지.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고 옆에 앉았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유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나 정말 못하는 걸까? 어머니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넌 잘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내가 최고야. 그 말에 해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슬픔보다는 위로가 담긴 눈물이었죠. 그날 밤 유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을 씻고 거울을 보았어요. 부은 눈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남아 있었죠.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 날 새벽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하자. 떨어져도 좋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학교에 도착한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조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조교는 반가워하며 미소 지었죠. 일찍 왔네. 연습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교는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랑 같이 해볼까? 내가 반주 쳐줄게.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조교와 함께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어요. 음악실에는 아침 햇살과 함께 해나의 맑은 목소리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밝았습니다. 유진이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죠.
결국 유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긴장되고 걱정돼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진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힘이 나야 잘하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억지로 밥 몇 숟가락을 떴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긴장하지 마.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따끔거렸죠. 유진이는 물을 한 번 더 삼켰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오디션 참가자들은 긴장한 얼굴로 여기저기 모여 있었고 구경 나온 학생들도 가득했죠. 바로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마이클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다 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갈라졌죠. 괜찮습니다. 유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좀 무리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마이클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목을 만져보았어요.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목이 따갑고 쓰렸죠. 잠시 후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조교는 유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유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교는 살며시 유진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내 실력 다 보여줘. 넌 할 수 있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목의 불편함은 계속되었어요. 물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았죠. 오디션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학부모들도 몇 분 와 계셨죠.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의자, 그리고 심사위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첨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어요. 유진이의 순서는 18번째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대기실에서 해나는 계속 물을 마셨어요. 목이 점점 더 따가워졌거든요. 어제 마이클 선생님이 나눠준 음료 때문인가. 유진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워크숍이 끝나고 마이클은 참가자들에게 특별 음료를 나눠줬어요. 목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했죠. 유진이도 받아서 마셨는데 그때부터 목이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시간은 없었어요. 이미 15번째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이 아프지만 참아야 했어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를 보던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다음은 2학년 3반 이유진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강당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억지로 참았죠.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긴 했지만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노래를 이어갔어요. 목이 찢어지는 통증이 오고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강당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만요.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손을 들어 막았죠. 됐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때? 순간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실망한 표정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리하지 마. 다음 참가자 준비시켜. 유진이는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 차례에.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디션이 모두 끝났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이는 노래를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죠. 옥상 난간에 기댄 채 한참을 울던 해나는 뒤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진 옆에 조용히 다가와 함께 난간에 기댔죠.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버지는 꿋꿋이 곁을 지켰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아빠한테 노래 한번 불러줄래?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조차 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는 내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구나. 맨날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오늘 한 번만 들려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아버지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내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실력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유진이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친구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억지로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이에게 쏠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응, 너 원래 노래 잘하잖아.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지. 그 말들이 해나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작게 미소 지으며 친구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조교가 찾아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유진에게 조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 어제 정말 안 됐어. 근데 내가 알아낸 게 있어. 조교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이 어제 나눠준 음료 말이야. 그거 내 것만 다른 거였어. 레몬 농축액을 너무 많이 넣었더라고. 목에 자극이 되게.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하필 오디션 당일 목이 이상했는지,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지.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조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 마이클 선생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 말이야. 조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곳에는 마이클에 대한 기사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죠. 마이클 선생님은 미국에서 학생 괴롭힘 논란에 휘말렸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질투해서 일부러 꺾는다는 소문이 있었대. 그래서 잠시 한국으로 파견된 거야. 유진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여러 학생들의 증언이 실려 있었어요. 마이클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부당한 평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잘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조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너를 꺾으려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 말에 해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이클의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유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오디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었죠. 일부 선생님들이 마이클의 심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조교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놨죠. 결국 학교 측은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었어요. 특별공지. 지난 오디션 결과에 대한 재검토 끝에 최종 공연 무대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유진도 게시판 앞에 섰어요.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유진아, 이번엔 내 진짜 실력 보여줄 수 있겠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차올랐죠. 그날 저녁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연습하기 위해서였죠. 목을 풀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고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노래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이 유진이를 불렀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마이클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해나 재경연에 참가할 거니? 유진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마이클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은 당당했죠. 공연 준비 기간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조교가 도와주었고 친구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유진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거 내 엄마가 젊었을 때 쓰던 건데 내가 가져. 상자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것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이걸로 내 노래를 녹음해봐.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 들어보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해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의 목소리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최종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슈가 된 오디션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학교 강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부모, 지역 주민들까지 만석이 되었습니다. 좌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무대도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들이 맴돌았어요. 유진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어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죠. 노래 부르기 시작 2시간 전 유진이는 가족과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유진아, 즐기고 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유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조교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조교는 유진이를 보자 다가와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목소리를 믿어.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후회 없이 할게요. 1시간 뒤 강당 문이 열리고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무대 옆 커튼 뒤에서 살짝 내다보았어요. 강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죠. 앞줄에는 심사위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중 마이클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팔짱을 낀 채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커튼 뒤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12명의 참가자가 준비했으니 끝까지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경청했죠.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고 각자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의 순서는 11번째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목을 풀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반복했죠. 10번째 학생의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2학년 3반 이유진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유진을 비췄죠. 관객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석의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 마이클이 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며 유진이는 마이크를 잡고 찬찬히 눈을 감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피아노 선율이었죠. 유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맑고 단단하면서도 감정이 깊게 배어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노래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음 부분에 이르렀을 때 유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향해 노래했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심지어 마이크를 잡은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마이클은 의자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옆에 앉은 다른 심사위원은 감탄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마지막 고음을 뽑아낼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그리고 여운이 사라지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앞줄에 앉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두 손을 힘껏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대신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유진에게 조교가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유진, 정말 대단했어. 완벽했어. 다른 참가자들도 유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학부모들도 다가와 칭찬했죠. 잠시 후 조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진 학생의 무대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 학생이야말로 오늘 무대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심사위원석에서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은 교장 선생님이 마이클을 쳐다보았어요. 마이클 선생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마이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클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유진, 정말, 좋았습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마이클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심사 시간이 주어졌어요. 유진은 대기실에서 물을 마시며 기다렸죠.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분간의 심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불려나갔어요. 유진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를 지나 강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참가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해나는 맨 끝자리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단상에서 무언가를 적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이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서 마이클을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오늘 무대에 선 모든 학생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관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해나는 긴장한 채 숨을 고르며 서 있었죠.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특별히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이클 리처드슨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이클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무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유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유진, 미안합니다. 나는 내 재능이 두려웠어요. 내가 잘할까봐,
내가 나보다 뛰어날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일부러 너를 막으려 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음료에 레몬을 과하게 넣은 것도, 내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에요. 나는 교사가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목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고 싶어서 여기 섰던 거예요. 그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참 후에야 마이클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내가 오늘 보여준 무대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했어. 진심으로 축하해. 마이클은 유진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2학년 3반 이유진 학생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어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졌죠. 해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참가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조교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유진을 껴안았죠. 관객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죠.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유진에게 상장과 장학금 증서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오자 많은 사람이 축하했어요. 선생님들, 학부모들, 친구들까지. 유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거친 손으로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라. 어머니는 손을 잡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해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중학생, 미국 교사도 인정한 천재 소녀의 감동 무대. 기사에는 유진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죠. 학교에서는 유진이를 공식 음악 대표로 선정했어요. 앞으로 지역 행사와 학교 공연에서 학교 대표로 노래를 부르기로 했죠.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공연이 끝난 뒤 조용히 한국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유진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내게서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배웠어.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내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유진이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가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꿈이 뭐니?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슬퍼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해나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죠. 유진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노래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노래는 나의 전부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험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송파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진은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노래를 부를까 가슴이 벅차올랐죠. 유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